교사, 로스쿨, 네. 월드미스 유니버시티, 그 다음에 휴먼 포텐셜 대표.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섞여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랍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편한 세상의 남중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또 게스트를 한 분 모셨습니다. 처음에 이제 스타트업을 하는 분을 한 분 모셨고, 그 다음에는 스타트업의 끝판왕, 아주 훌륭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스타트업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스타트업 인터뷰의 세 번째 시간으로 갓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분을 모시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휴먼 포텐셜 대표 우주희라고 합니다. 와. 네, 우주희 대표님께서는 현재 휴먼 포텐셜이라는 회사에서 대표이사를 하고 계시고, 로스쿨 시험을 합격하고 로스쿨 잠시 다니다가 현재 휴학 중이시고, 미스 월드 유니버시티 네. 대회에 나가서 인기상을 받으신 미모의 스타트업 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 대표님하고는 저번에 잠시 이제 그 말씀을 나누긴 했었는데, 오늘 또 스타트업에 관련된 다양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제는 우 대표님의 고민. 우 대표님 스타트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좀 독특해요. 왜냐면 네. 로스쿨을 또 다니시다가 갑자기 또 스타트업 쪽으로 전향을 하셨던, 네. 로스쿨에 아직 적을 두고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도 강한 복잡한 내면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일단 사실 결정적인 계기는 탈출구를 만들고 싶어서였는데요. 탈출구? 네. 네, 사실은 선생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음. 교사였다가 다시 학업으로 뛰어든 경우였어서 다시 학업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근데 그 학업을 하는 그 환경마저도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네로라 하는 수재들이 모여있는 로스쿨이라는 학교이다 보니까 잘한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지 못했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만약에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항상 이제 기저에 깔린 그런 불안을 안고 가는 찰나에 원래 창업에 관심이 있긴 했었는데 사실 기회는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우연히 정말 공고를 보는데 스타트업 공고에 지원이 하나 올라온 거예요. 교육업 관련해서 지원 사업이 굉장히 큰 규모로 해주는 그런 지원 사업이었어서 정말 우연한 기회로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고, 제가 공고를 한 찰나에 해외에서 다른 사업을 하던 친구가 입국을 해서 그럼 우리 한번 같이 해보지 않을래? 하면서 이제 작게 친구끼리 프로젝트를 해보자 했던 게 비즈니스 모델을 갖췄고, 그 네. 비즈니스 모델이 결국에 사업화가 된 약간 이런 경우예요. 고민만큼이나 복잡하네요. 네, 많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잘 되시나요? 어떤 사업인가요?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흔히 말하는 플랫폼 사업 중에 일환인데요. 저희는 교육 플랫폼이고 주 고객은 교육청과 그리고 학교 지원 사업에서 선정이 됐었던 가장 큰 이제 저희의 키포인트는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이었거든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사들이 가질 수 있는 업무 부담에 대한 가장 큰 영역이 이제 콘텐츠와 아이들 학습에 대한 그 격차, 이거를 좀 메꿀 수 있는 방안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콘텐츠를 대신 만들어준 업체 혹은 학습 격차를 조금 더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업체, 이거를 저희가 조금 이제 그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한 거거든요. 원래는 교육청에서 그런 업무를 하진 않았지만 코로나 때문에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이제 대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거를 이제 외주든 협력업체든 찾다 보니 이제 저희가 그런 업무를 도맡아서 하게 됐고요. 주로 저희는 컨텐츠를 개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각 학교 그리고 교육청에 맞는 이제 의뢰가 들어오면 거기에 딱 맞는 컨텐츠를 제작해주는 게 저희의 주 업무예요.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가 풀려서 좀 나아졌지만 비대면 상황이 됐을 때 선생님들께서 사실 예전에 그렇게 수업을 하지 않으셨고, 비대면 콘텐츠라는 거는 뭔가 또 다른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잡지 못해서 고생하신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네. 특히나 가정 환경이나 모든 면에서 이제 약간 열위에 있는 분들이 더욱더 교육 기회가 박탈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교육청에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지원 사업을 열었고, 거기에 합격을 하신 거네요. 네. 주된 아이디어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쨌든 제가 교사였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 오는 실무적 경험이 제일 컸는데요. 일단 주된 아이디어는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잖아요. 근데 특히나 학교 같은 교육기관에는 더 영향이 좀 컸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거든요. 네. 학교가 약간 무너진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희의 이제 그 주된 파워는 공교육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갑작스런 이런 소위 말한 재난, 이거에 대해서 대비책은 무엇일까, 도울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이걸로 조금 저희의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고요. 온라인 교육이라는 게 실제로 저희 사회에서는 정말 처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학습을 도울 수 있는 방안 이런 네. 거를 조금 고민을 했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했다기보다는 원래는 교사로서 이렇게 수업이 어느 정도 퀄리티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코로나19 때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것을 보고 네. 그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업을 아예 만드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교육청이나 이런 곳에서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준 것도 아니었잖아요. 새로 만드신 거네요. 네, 사실상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좀 학습 효율의 개선 같은 것들이 있었나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성과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뭔가 연락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를 뭔가 수치화시켜서 아이들의 성적이 이만큼 향상됐습니다를 저희가 이제 하기에는 아직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신도시에 있는데 그 신도시 거점으로 했을 때 과밀 학급에서 수업을 하는 학생들의 성취도를 기준으로 하면 아이들이 그래도 참여도나 과제 제출도나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 성과가 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돈을 벌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경직된 기관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원 사업으로 이제 돌파하는 거죠. 네, 돌파해서 교육청 입장에서도 굉장히 감사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피드백이 왔나요? 그 공교육이라는 교육청이나 학교 기관 자체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조금 보수적인 색깔을 갖고 있거든요. 고맙다, 이렇게 좀 감사한다 이런 느낌보다는요. 이걸 어떻게 하나의 부서화 시킬 것인가, 어떻게 이제 내부화 시킬 것인가 이제 네.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긴 해도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있잖아요. 네. 한편으로는 이 내부화의 이슈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다시 대면으로 급격히 돌아가고 있긴 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가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안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학교들은 거의 대면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첫 번째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이제 딱 이 부분이었는데 사실 저희의 컨텐츠 자체가 학교에 딱 맞게 제작된 컨텐츠다 보니까 실제로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거기에 저희의 이제 매출 영향은 아직은 그렇게 크게 이제 악영향을 받진 않았고요. 조금 우려가 됐던 부분은 정말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이후에도 그럼 지속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아직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고민 말고 대비를 하셔야죠. 네,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일단은 저희의 고객을 조금 늘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거점을 신도시로 잡은 이유는 인구가 계속 끊임없이 유입이 있어야 되고 학생 수가 많아야 되고 두 가지를 거의 가장 큰 이제 요인으로 잡았는데 지금 저희가 있는 신도시를 거점으로 다른 지역의 교육청 이거를 조금 고객을 좀 확장하는 거 이거를 좀 대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아무래도 교육 콘텐츠다 보니까 비단 고객을 학교나 공공기관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영역으로 확장시킬 그렇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럴 수 있을 이쪽으로도 것 좀 같네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스타트업 사업에 이제 공모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확장을 하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쉬운 말로 고객을 바꾸는 거죠. 그쪽으로 어떻게 확장을 해볼까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그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공교육이 사실은 무너질 수도 있는 아주 부실화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커버를 해주시고 대면으로 완전히 바뀐 이후에 현재도 계속 서비스가 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의 니즈나 필요가 있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대면인데도 여전히 이걸 쓰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일단 저희의 첫 번째 생각은 학교에 맞는 퀄리티 딱 정말 최적화된 뭐 예를 들어 A 학교다 그 A 학교에서 추구하는 그 색깔로만 그리고 어쨌든 전직 교사였기 때문에 실무자가 볼 수 있는 원하는 자료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이제 첫 번째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 그걸 같아요. 직접 만드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제가 제작을 하고 있진 않고요. 같이 일하는 친구와 함께 제작을 했었고요. 제가 원래 이제 교사였었을 때 자료 그거를 조금 활용을 하고 활용을 있습니다. 하고. 네. 훌륭하네요. 네. 그럼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면은 컨텐츠 자체도 비대면이라는 방식도 이제 잘 적합했지만 그 컨텐츠도 그 학교에 적합한 그랬다고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하나하나 학교마다 이제 이렇게 늘리고 있는 상황일 텐데 올해는 좀 반응이 어떻습니까? 올해가 3월이 새학기가 시작되고 그때가 이제 전면 등교가 확정된 시기였거든요. 네. 사실 저희가 좀 내심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작년에 코로나가 제일 심했을 때가 저희가 이제 조금 성과를 올렸을 그때랑 아직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그러면 대면하면서도
학교에서도 이 플랫폼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 건가요? 학교에서? 저희가 원래는 온라인 컨텐츠도 있었고 온라인 컨텐츠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대면 자료도 같이 배부를 했었는데요. 네. 이제 온라인 컨텐츠의 비중이 줄고 그 비대면 컨텐츠에 대한 활용도가 좀 높아진 상황이에요. 뭐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 학습지를 학교에서 배부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 학습지에 대한 자료 원본을 저희가 이제 편집할 수 있도록 배부를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학교와 교육청과 계약을 한 상황이고요. 사실 그거 자체가 어쨌든 학교에서 비중을 줄이진 않으니까요. 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확장이 되기도 하겠네요. 운이 좋으면요. 제가 이제 저번에 회사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몇 가지가 궁금했었는데 이제 여쭤본 것이고, 회사를 확장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대상을 이제 개발도상국으로 바꾸는, 그거는 아마 동업자가 이제 외국에 네. 그 어떤 연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기 네.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콘텐츠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네요. 네. 두 번째로는 온라인 클래스라는 거를 빼면 여전히 본인들의 자료가 유익하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유익한 자료들을 그러니까 온라인을 뭐 붙이든 안 붙이든, 그리고 온라인을 뭐 기본 수업은 대면으로 해도 보충하는 학습 용도로 여전히 온라인 클래스를 쓸 수도 있겠네요. 교육청의 마음에 달려 있지만 네.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학교 수를 계속해서 늘리면서 회사가 점점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설명 들을 때 네. 보니까 휴먼 포텐셜의 고객이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들은 입성하기가 쉽지 않은 반면에 입성을 하면은 덜 맞아요. 빈번하게 바뀌는 그런 게 있는데, 공공기관을 대할 때 네. 그 어려움이나 노하움 같은 게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워낙에 보수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네. 처음 장벽이 다른 업체에 비해서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교사 출신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진입하기가 일단 정말 어려웠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투명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장난 아니죠. 네. 공공기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그분들은 조금이라도 꼬투리가 잡히면 직장생활 내내 귀찮거나 괴롭기 네. 때문에 굉장히 투명하게 하십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그래서 저희가 뭐 컨텐츠 같은 것도 저작권이 정말 괜찮은지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이게 정말 다 자체 제작을 한 것인지 정말 퀄리티가 있는지 정말 꾸준한 심사를 많이 받고요. 매일매일 좀 시험대에 올라가는 느낌을 많이 받긴 해요. 좀 노하우라면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하는 그런 거밖에 없는 것 같고, 진입 장벽만 조금 헤쳐나간다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으로 조금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은 좋은 점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게 되는 교육청 관계자 계시면 말씀하시면 열심히 심사를 받아서 진입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방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중학교, 고등학교계의 직방 같은 느낌? 정확한 비유 같아요. 왜냐면 직방의 경우에는 그 임대 물건 하나하나가 특징이 있긴 해요. 동네마다도 다 특징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거를 처음엔 다 두 발로 뛰어서 이제 모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자료가 쌓이고 또 노하우가 쌓이고 인력이 쌓이면 그것이 한꺼번에 이제 커져 나가는 그런 형태로도 가능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교육 시장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사교육은 부모님과 학생, 이게 최적화된 결과물을 원하는 거라면, 사실 여기는 공교육을 보조하는 네, 그런 보조의 것 역할.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들 말고, 이게 사교육하고 좀 다르다, 네. 이런 게 있습니까? 선을 지키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노하우 같긴 한데요. 보조라는 게 말 그대로 교과서의 영역을 너무 넘어서도 안 되고, 그 외적인 내용을 저희가 막 과도하게 주입해서도 안 되거든요. 선행학습을 너무 많이 나간다던가, 저희 입장에서는 괜찮은 교육 자료이고 이 정도는 배워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내용에 추가를 했는데, 실제로 그 학교에서는 그게 교육과정이 없는 내용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주객 전도가 되지 않는 거. 그게 이제 또 우리의 내부적인 노하우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 하는 학교들이 늘어난다고 하면 추가로 채용을 하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사실 지금도 조금 고민 중이긴 한데, 저희가 조금 다른 업계와는 약간 직원을 준다라는 게 조금은 어려운 이유가,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은 혹은 학교를 상대로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분이셔야 하거든요. 네. 혹은 잘 알고 있다 하시더라도 내부 관계자가 아니신 분. 그렇죠. 이게 채용이 정말 저희 입맛에 맞게 딱 될까? 이게 조금 고민스러워서 미루고 있고요. 업무가 만약에 늘어나고 정말 말 그대로 사업이 이제 잘 풀려서 성과도 주어지고 하면 당연히 그래서 거기에 맞게 또 행동을 취하겠지만, 계획은 항상 있지만 아직은 저희가 이제 손을 네.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제가 언뜻 생각이 들기로는 전직 교사, 그 다음에 이제 정규직 교사가 되지 못한 분들 중에서 네. 경험이 있는 분들이 네.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열정도 있고 또 스타트업에 관심도 있고
있고 이런 분들이라면 더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채용할 때 제일 걱정되는 건 뭐예요? 채용할 때 제일 걱정된 건 아무래도 월급이죠. 네. 네. 법적인 권리? 어쨌든 저도 공부를 했었으니까 제가 실제로 고용을 해본 적은 없으니까 그렇죠. 이거를 뭐 계약서를 작성한다든가 이분들한테 월급을 준다든가 할 때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제가 권리를 보장해줘야 되는지 어떻게 명시화시킬 것인지 이게 제일 고민스럽고요. 사실 어쨌든 서류화시키고 행동을 한다 보면 알게 된 매뉴얼이긴 하겠지만 이게 사실 서류로 쓴다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으로서 지원 사업을 받는 것 중에 주식 쪽으로도 지원을 받는 게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보증금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혹은 스톡 옵션 쪽으로 이거를 주식화시켜서 나중에 법인화될 경우에 뭐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하는데 만약에 지원이 되고 실제로 저희가 지원을 늘려서 회사 규모를 늘려서 뭐 법인화 시켰을 경우에 나중에 얘기긴 하지만요. 네. 그때 이거를 뭐 스톡 옵션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개인적인 호기심 정도로 갖고 있긴 합니다. 다들 하는 고민이고 막상 실무에서 한 번만 해보시면 이제 지금 이걸 보는 스타트업이나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쉽게 생각하실 거예요. 다 해보셨으니까.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뭐 꼼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말하지만 그 중에 이제 법에 정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이제 작성을 하는 것이고 형태가 만약에 정규직 형태가 아니라면 그거에 맞춰서 조금 계약서를 변형하는 연봉제라든지 다른 형태로 뭐 계약을 체결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스톡 옵션. 네. 스톡 옵션은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지만 생각보다는 스톡 옵션을 많이 주진 않습니다. 스톡 옵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월급을 별로 받지 않고 딴 데에도 갈 수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맹렬하게 일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스톡이라는 게 지금은 3주밖에 안 돼? 0.3%밖에 안 되네 말하지만 회사가 가치가 뭐 100억만 돼도 3천만 원이고 또 그 가치만큼이나 회사의 완전한 이해관계자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톡 옵션을 주게 되는 거는 사실상 팀이 이제 완성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주게 되더라. 그리고 스톡 옵션은 법적으로 이제 주기로 하고 2년이 지나야만 줄 수 있습니다. 2년 동안은 일단 못 나가. 뭐 여러 가지로 좋은 분들이 오시면 많이들 또 스톡 옵션 주시고 스톡 옵션을 주시게 되면은 또 특정한 조건이 걸렸을 때 스톡 옵션을 놓고 가게 하는 그런 계약을 미리 잘 체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톡이라는 거는 이게 주식이라는 거는 일단 보통주로 발행을 돼서 받아버리면 이걸 뺏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것들까지 뭐 한꺼번에 넣어서 계약을 하게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실 때는 뭐 법적인 어떤 어려움에 대한 걱정보다는 그 사람하고 하고 싶은 계약의 조건만 우선 잘 생각하시면 고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아직 고용하지 않으셨고 너무 지금 아무런 실무가 이제 없으셨기 때문에 네. 잠깐 말씀드린 거고 네. 이제 스톡 옵션에 대한 얘기까지 했고 그 다음은 지금 이제 동업자하고는 원래 친구 사이이시고 네, 원래 친구 사이. 네, 그리고 사이도 아주 좋으시고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일단 네. 지분은 5대5로 되어 있다. 네, 현재는 지금 현 사업에선 그렇습니다. 그렇죠. 휴먼 포텐셜이라는 사업에서는 그렇다. 개인 사업자인가요? 네, 지금 현재는 제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뭐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군요. 네, 아직은 뭐. 네, 보통 이제 이것저것 비용을 떼고 동업자들이 최고 세율이 넘어가는 구간이 되면은 네. 많이 고민을 하세요. 맞아요. 예, 개인 사업자는 이익을 이연시킬 수가 없어요. 다음 해로 넘길 수가 없어요. 법인은 일단 법인에서 돈이 뭐 100억을 좋겠다. 네. 100억을 벌어도 법인세를 20% 내면 그 법인의 돈이 되거든요. 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잘 안 될 때 갖다 쓰거나. 근데 이제 개인 사업자는 무조건 그것을 다 세금으로 낸 다음에 자기게 되는 거예요. 그쵸. 다음 해에 망해도 돌려주지 않고. 제가 듣기로는 사업 자체는 안정적이라서 또 이제 법인화에 대한 의지가 조금 부족하실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지금 동업자하고는 그냥 이제 서로 그냥 정산해 가면서 이렇게 일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그 법인화에 대한 욕심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긴 합니다. 왜냐면 이게 조금 제 개인적인 고민과 연결되긴 하는데 네. 제가 만약에 정말 사업만 이제 100% 전적으로 뛰어들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든다면 정말 이제 확장시키고 좀 적극적으로 그런 방법에 대해서 모색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지금 학업을 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마음속에서 완전히 저버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 로스쿨은 왜 가신 거예요? 원래는 이제 변호사님처럼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했는데 변호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학재단을 설립하고 싶다 이런 큰 꿈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역시 좀 네. 뭔가 소위 말해서 멋있게 살고 싶고 많이 벌고 싶다. 약간 이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잘못 선택하신 것 같아요.